상대방의 계좌로 꽂히는 순간 네. 그때 이미 증여가 성립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024년부터는 방법이 새로 생겼어요.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한방의 이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죽음 그리고 세금. 최근에는 이제 자산 가치도 늘어나고 또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억울하게 증여세 내지 않으려면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 고경남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봬요. 네.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등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프한테 이렇게 축하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좀 현금도 계좌로 꽂아주는 그런 센스 있는 남편이실까요? 저는 그런 센스는 없고요. 세금 무서워가지고 또 함부로 와이프한테 돈을 꽂아주기는 어렵고 이제 아기와 관련된 비용들, 이 비용들만 지금 계좌로 이제 계속 꽂아주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계좌 이체할 때도 세금 무서워해야 돼요? 어떤 세금? 그럼요. 증여세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 네, 증여세 이게 현금이 상대방의 계좌로 꽂히는 순간 네. 그때 이미 증여가 성립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 이체를 단순하게 현금으로 축하한다 하면서 네. 많이 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겠죠.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가족한테 그럼 계좌 이체로 돈 보내면 네. 그거는 증여로 추정을 해서 세금 매긴다는 얘기예요?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 네, 그렇죠. 그럼 없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증여가 아니라 예를 들어 돈이 갔는데 다음 달에 돈을 갚았다. 와이프가.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은 게 되니까 네. 또 이거는 증여세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국세청 직원분들이 그렇게 한가한 분들이 아닌데 그 모든 국민들 계좌를 다 일일이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세금 매긴다는 거예요? 증여세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계좌를 다 들여다 보실 수는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상속대. 아, 상속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사망하신 작고하신 분의 계좌를 네. 과거 10년치를 전부 다 이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거기서 걸리는군요. 네,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네. 파생이 돼서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세무조사 안 받으면 문제 없는 거네요? 세무조사 안 받으면 이제 유야무야 이제 묻혀져 지나가겠죠. 딱 그거 같네요. 주차 위반 구역에 네. 주차를 했어요. 네. 단속 나오면 걸리는 거고 또 요행처럼 네. 안 나오면 안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 100명이 그 불법 주차를 했는데 99명은 안 걸렸는데 제가 딱 주차했을 때 걸리면 예. 저는 이제 다 내야 되는 거니까 벌금도 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은요, 그거 많이 활용하지 않나요? 그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라고 해서 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어서 그래서 증여 많이들 하시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예년하고 좀 다르게 요새는 이제 증여세 신고도 많아졌고 그 금액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 증여재산 공제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일단은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을 기준으로 하고요. 네. 이 나를 기준으로 위로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직계 존속. 네, 이분들로부터는 10년 동안 딱 5천만 원까지 예.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데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한테는 이 금액보다는 훨씬 큰 금액인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죠. 네, 주실 건가요? 마음이 잘 가지 않아요. 돈은 갈 수 있다 어쨌든. 네. 네. 그리고 아래로 가보죠.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들로부터 제가 또 증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한도만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네.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적금으로 주는 거는 괜찮나요?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뭐 이제 10년 동안 기준으로 가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을 120개월로 나눴을 때 네. 한 16만 6천 원씩은 매월 줘도 증여세가 없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성년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가 되다 보니까 120개월로 나누면 한 41만 6천 네.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공제한도 다 썼어요. 네. 그런데 우리 집에 참 결혼도 안 하고 네. 벌이도 마땅치 않은 네. 그런 자녀가 있다. 부모 입장에서 안쓰러워서 용돈 줄 수 있잖아요. 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증여세를 생각을 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직 좀 안타깝게도 취업을 못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용돈을 준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 이때는 생활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는다. 다만 그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네. 소득이 있는 그런 자녀한테 용돈 주는 거 이거는 증여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득이 적든 많든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 네. 돈을 받아서 네. 부동산이나 주식, 자동차 이런 거 샀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네. 생활비라는 거는 생활을 하는데 쓰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는 생활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남의 돈을 받아서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증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돈 받아서 생활비로 썼다라는 거를 나중에 네. 국세청에 증명을 하려면 네. 미리 뭐 자료 같은 거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뭐 카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카드 명세서들이 다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연말에 소득공제 받으려고 네. 신용카드 얼마 이상 써야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제가 혼자 다 쓰기가 너무 버거워. 그래서 그쵸. 부모님한테 제 카드 좀 쓰세요 하고 네. 나중에 그 금액만큼을 돌려받는 거죠, 현금으로.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게끔 했고 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건 이제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돈을 빌려준 거랑 똑같은 거니까 돈을 빌려줬다가 다시 부모님이 저한테 갚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돈을 빌려준 거고 갚았으니까 사실 증여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거를 다 납세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계좌에서 돈이 흘러간 정황은 포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없다라면은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겠죠. 네. 근데 사실 우리 나이만 돼도 네. 어제 내가 점심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난 1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그거를 다 어떻게 기억을 소환시켜서 입증을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아니요, 그거는 기억할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에 안 계신다고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좀 권장을 드리는 거는 뭐 계좌이체를 한다라거나 하면 이때 그 적요라는 항목에 네. 메모를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아. 한 10글자에서 12글자 정도를 적을 수 맞아요. 있는데 이 항목에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계좌이체를 했다. 라고 이제 적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뭐 부모님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이렇게 계좌 네. 이체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부모님께서 온라인에서 뭐 거래를 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예. 돈 주고 좀 사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냉장고 대리 구매 아. 또는 뭐 여행 상품 대리 구매, 오. 비행기표 대리 구매 이렇게 적어놓고 그 결제를 한 내역을 같이 네. 첨부를 해놓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다 소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도 부모님께 가끔 용돈 드릴 때 네. 그 적교란에 뭐 사랑의 엄마 뭐 이런 거 쓰는데 그런 거 쓸 게 아니라 생활비 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겠네요.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의 어머니는 또 통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돈이 오가는 큰 돈이 오가는 대표적인 경우가 결혼할 때잖아요. 그렇죠. 집사라고 네. 가끔 돈도 보태주시고 하는데 네. 이것도 야물차게 또 증여세로 다 떼갑니까? 원래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게 맞는데 2024년부터는 방법이 새로 생겼어요.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뭐가 달라졌어요? 올해부터 법이 좀 달라졌는데 네. 이제 결혼도 이제 하고 있는 그 실제 결혼 성사율도 많이 없고 출산율도 좀 적다 보니까 그렇죠.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결혼을 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네. 과거 2년 그다음에 후 2년 이내 1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한 10년 동안 5천만 원은 자녀가 네. 공제 받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혼을 할 때 5천만 원 하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1억 원을 또 추가로 증여를 하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네. 이게 만에 하나 양가에서 이제 같이 받는다라고 하면 부부가 합쳐서 3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다만 출산하고 결혼 합쳐서 1억이에요. 네, 합쳐서 1억 원이에요. 이혼하면 이혼하면 가져가진 않아요. 근데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네. 축의금 생각이 나는데 음, 축의금을 제 지인들한테 받은 거 네. 이거는 당연히 증여가 아닐 테고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부모님이 네. 본인들 지인한테 받은 축의금을 네. 이거 너 써라 네. 주는 거 이거는 네. 또 그럼 증여가 됩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증여죠. 왜냐하면 이제 축의금이라는 개념이 사회 통념상 이제 품앗이잖아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제 그동안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뭐 10만 원, 20만 원씩
주셨을 거예요. 그걸 다시 회수한 건데 네. 그럼 이걸 회수했다라는 건 부모님의 돈이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자녀한테 주나 축의금을 받아서 내 돈을 다시 자녀한테 주나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모 자식 관계 말고 네. 부부 간의 관계는 또 좀 네. 다르지 않아요? 부부는 일심동체, 경제 공동체라면서요. 부부 간의 계좌이체는 네. 좀 그래도 국세청에서 좀 너그럽게 봐줍니까? 어때요? 일단은 부부는 일심동체는 아닌 것 같고요. 가계 경제를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증여를 했고 이 금액을 가지고 배우자,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자산을 축적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증여가 되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간 6억까지가 공제가 네. 된다고 하니까 네. 그 돈 가지고 뭐 재테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부부끼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옛날 말이긴 하지만 부부가 이제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좀 이전을 시켜도 된다. 같이 읽어놓은 재산이니까 그래서 금액을 6억 원까지 넓혀 놓은 거죠. 아. 네.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6억 그러니까요. 원이라는 금액. 네. 그런데 세무사님, 네. 우리나라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네. 국민소득도 많이 올랐는데 왜 이 증여세 공제 한도 이 기준은 그대로예요? 이것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고 대신에 이제 24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혼인 출산 공제가 새로 생겼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계좌 이체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왜냐면 세무사님 여기 나가시면 다 이거 돈 받고 네. 알려주시는 건데 네. 이 자리는 무료니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가세요. 그러면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는 이제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도 남이다. 제3자처럼 거래해라. 네, 제3자하고 거래할 때처럼 이 돈이 왜 줬는지 우리가 기억 못하면 안 될까 봐 억지로라도 막 적어 놓잖아요. 네. 그렇게처럼 가족끼리 줄 때도 그걸 항상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이제 또 네. 아기 보러 가셔야죠. 싫으신가요? 아니, 좀 빨리 들어가가지고 애기 목욕시켜야 됩니다. 요즘 잠 많이 설치시죠? 네, 새벽에 자꾸 깨가지고요. 잠을 못 잡니다. 너무 힘들어요. 생각하면. 그렇죠. 세금만 생각하면 정말 꼴 보기 싫어도 갈라서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적으로만 놓고 따진다면 불효자가 가장 절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